안녕하세요. 저는 의사채용 전문 서비스를 하고 있는 닥터커리어의 팀장 홍준기라고 합니다. 저는 일반 의사랑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헤드헌팅 서비스를 한 10여 년 이상 해왔고요. 그리고 현재 의사 전문 매칭 서비스로는 6년째 몸담고 있습니다. 닥터커리어는 2018년도에 런칭하여서 현재까지 이제 7여년간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의사채용을 하고 있는 공고들, 그러니까 기업체라든가 병의원에서 올리는 채용 정보를 올리는 채용 공고 등록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선생님들과 의료기관을 연결시켜 드리는 매칭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직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몇 가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급여, 그리고 지역 간에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동료 의사들이라던가 아니면 경영진, 그리고 때로는 이제 스태프들하고도 좀 관계가 좀 안 좋게 엮여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인과관계적인 이유로 움직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진료적으로 이제 매출이라던가 로딩에 대한 압박이 있어서 움직이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외에 이제 육아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풀타임으로 근무하시다가 주에 3, 4일이라던가 아니면은 오전 근무만 원하시는 이유로 이직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이제 교직에 계셔서 정년 퇴직에 맞춰가지고 이제 로컬로 나오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직 사유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개원을 하셨다가 이제 폐업하시고 정리하신 다음에 이제 로컬로 다시 자리를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간혹 가다가 본인의 이제 전문 과목에 대한 진료를 이제 그만하고 싶으시다던가 아니면 새로운 관심 분야가 생기셔서 다른 진료 분야로 좀 알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좀 이직을 하는 경우를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직을 할 때 알아보시는 방법들은 이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먼저 이제 지인을 통해서 이직하는 방법인데요. 보통 이제 교직에 계시는 교수님들이라던가 아니면 선후배분들 아니면 이제 동료 의사들께 이제 소개를 받고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직접 알아보시는 경우인데요. 이제 닥터커리어 같은 의사 채용 전문 사이트라던가 아니면 학회나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채용 커뮤니티란이라던가 그런 데 올라와 있는 채용 공고를 보고 직접 지원하시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닥터커리어 프로매칭 서비스와 같은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서 이직하는 경우, 그렇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지인 소개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말 그대로 교수님이라든가 선후배 그리고 동료 의사들을 통해서 소개를 받아서 이직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아무래도 그런 신뢰를 통해서 이직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인 소개의 경우에는 반대로 그런 관계가 엮여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선생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의견이라든가 입장을 직접 말씀하시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선생님들이 퇴사를 하고 싶으실 때 그런 관계적인 면 때문에 바로 말씀 못 하시고 계약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좀 나오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이러한 이유로 이직을 요청하는 선생님들 중에는 입사 전에 확인한 근무 조건과 입사 후의 근무 조건이 다른 경우들도 있었고요. 특히나 구두로 조건을 합의하고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계약서 형태를 띄지 않다 보니까 그 입사한 이후에 처우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제 말을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본인의 진료 분야 외에도 그 위에 그 지인분께서 요청하는 진료들을 봐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그분의 입원 환자들을 돌봐야 된다라든가 이런 요청들이 처음에는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강해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느끼셔서 저희를 찾아주시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의사 채용 공고를 보고 직접 지원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직접 채용 공고를 확인하고 지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의료기관에서도 지금 급하게 채용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지원한 결과가 빨리 나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선생님께서도 이제 직접 그런 근무 조건들을 합의할 수 있다는 것도 선생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도 이제 장점이라고 한다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이제 선생님들이 직접 정보들을 알아봐야 되는데 그 정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찾아봐야 되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공개된 정보이기 때문에 다른 의사 선생님들, 그러니까 경쟁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직접 지원을 하시다 보니까 선생님의 개인정보가 의료기관에 직접 노출이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물론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지원한 의료기관에서 재직하고 있는 병원에 직접 연락을 하셔서 이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께서 아무래도 이직이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 재직처와 좀 관계가 많이 불편해지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공고 내용과 직접 뭐 면접 때라든가 입사한 이후에 확인한 정보가 이제 다른 경우들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닥터커리어 프로매칭과 같은 헤드헌팅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맞춤형으로 이직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저희가 선생님들의 희망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이에 맞춰서 이에 부합하는 자리들을 알아보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는 어느 정도 필터링된 제안들을 좀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더더군다나 이제 저희가 직접 의료기관들을 대신 알아보다 보니 선생님께서 직접 알아보시는 거에 비교하자면은 아무래도 좀 시간을 좀 더 이제 다른데 아껴 쓰실 수 있다라는 것도 그런 좀 편리한 좀 장점이 있죠. 대신에 이제 저희 같은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반대편인 저희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 의료기관들만 제한을 드릴 수 있다라는 점은 분명히 좀 한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헤드헌팅을 통해서 이직을 하는 것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방법들보다는 편리함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먼저 이제 지인 소개랑 비교를 하자면은, 지인 소개는 아무래도 좀 한정된 의료기관들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밖에 없으세요. 근데 헤드헌팅 서비스는 저희가 이제 직접 알아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꽤 많은 병의원들을 이제 컨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선생님께는 이제 엮이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더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께는 좀 불편한 질문일지언정 궁금한 것들은 이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는 이제 저희 입장에서 의료기관하고 얘기를 나눌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러한 디테일한 정보들도 확인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뭐 이런 것까지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간혹 이제 의료기관을 거절하고 싶은데 그 거절할 사유에 대해서 잘 말씀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희한테 있는 그대로 말씀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참고를 해서 의료기관을 이제 대신 거절해 드리기도 하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부담 있으신 분들도 저희를 좀 편하게 좀 찾아주시고 있습니다. 직접 지원하시는 거랑 비교를 하자면 가장 큰 것도 이제 역시나 이제 편리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직접 지원하시게 되면 가령 5군데의 의료기관에 직접 지원하시게 되면은 한 군데를 선생님께서 직접 다 컨택하시고 일정을 조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저희를 이용하실 경우에 저희를 통해서 5군데를 제안을 받으셨다면 저희하고 그 5군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5군데의 의료기관들을 비교해서 각각의 장단점들을 선생님들께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 만약에 면접 일정을 잡으실 때에도 선생님의 스케줄을 저희가 쭉 확인한 다음에 5군데 의료기관의 스케줄을 조정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일정 잡으시는 것도 아무래도 좀 편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 같은 서비스가 선생님들의 이직에 있어서는 좀 개인 비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선생님께서 뭐 한 군데 오래 계시면 좋겠지만 다음에 또 이직하실 때에도 저희 같은 서비스를 연락을 하시면 아무래도 저희가 선생님 이미 어떤 분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최근 정보만 업데이트 해주시면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직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편리한 장점이 될 수 있죠. 실제로 제가 이런 의사 매칭 서비스를 시작을 해보니까 선생님들의 개인정보가 굉장히 좀 중요하더라고요. 건너면은 알다 보니까.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저희 쪽에서는 좀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의료기관들하고 이런 선생님의 매칭을 진행을 할 때 정보보호 협약서를 꼭 체결을 해요. 그래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의료기관에서 마땅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그러한 협약서를 이제 작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선생님 진행하는 과정, 제안하는 과정에서 선생님 개인정보는 전부 다 이제 블라인드 처리를 해서 의료기관에서 선생님들을 유추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추천서를 쓸 때도 선생님의 이력이라던가 뭐 성함 그리고 뭐 학력상 이런 것들 다 블라인드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선생님 개인정보를 오픈하는 경우에는 이제 실제 면접이 진행될 때인데요. 그때는 이제 의료기관 병의원에서도 선생님 정보를 알고
알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면접 전날 이제 저희 선생님의 면접 이력서를 발송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서 개인정보를 최대한 오픈되지 않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의료기관에서 좀 강력하게 선생님의 일부 정보들이라도 좀 알고 싶다고 해요. 보통 선생님의 뭐 졸업학교라던가 선생님께서 이제 수련하셨던 곳들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여쭤보는데 거듭 거절한 이후에도 굳이 의료기관에서 당부를 한다면은 선생님께 연락드려서 어느 정도까지 정보를 오픈하는 게 좋을지 미리 좀 확인을 받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만 의료기관에 오픈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는 무리한 이직 제한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병원 정보에 대해서 좀 없는 얘기를 꾸며서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이게 헤드헌팅 사업이랑 관련된 얘기인데 헤드헌팅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런 성과가 좀 아무래도 성과가 좀 중요하다 보니까 급여제도 자체도 인센티브 제도, 인센티브 비중을 높인다던가 아니면은 아예 인센티브로만 성과급으로만 운영하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들이 좋은 이직을 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급여 제도도 연봉제로 하고 있습니다. 100% 연봉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런 본인들의 성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선생님들이 좋은 이직을 하기 위해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그렇게 연봉 구조를 만들어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선생님들이 이직하시는 데는 뭐 가장 기본적인 의료기관의 정보라던가 아니면은 선생님의 급여 정보 그리고 근무 일수나 급여 시간 같은 근무 조건들 그리고 연차 어떻게 제공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확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말씀드리자면 너무 내용이 방대하고 많아져서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직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니까 급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봉이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의료기관들마다 이러한 개념들을 좀 혼용해서 좀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다니셨던 곳들하고 이직하실 곳하고 그런 개념 자체를 좀 다르게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좀 헷갈리시는데요. 먼저 연봉과 관련돼서 이제 기본적인 간단한 이제 단어들부터 정리를 하자면은 첫째로 고정급이 있습니다. 고정급은 말 그대로 선생님께서 매월 꾸준하게 이제 고정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급여 그리고 퇴직금 이렇게 두 가지 그리고 이제 변동급 변동급은 이제 매월 다르게 받는 인센티브인데요. 인센티브는 말 그대로 뭐 성과에 따라 받으시는 거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연봉에서는 좀 제외해놓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와 관련된 걸로 근로소득세와 같이 지급하는 이제 세금 그리고 사대보험 같은 연봉에 포함되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을 이제 급여 산정에 포함을 시키면 이제 세전이라고 하죠. 그리고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세후. 그래서 세후 3천만 원이냐, 뭐 세전 3천만 원이냐 이런 식으로 좀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제 저희가 그로스 연봉이랑 네트 제도랑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짜느냐가 이제 그로스랑 네트로 나뉘는데요. 먼저 그로스는 선생님께서 1년간 받으시게 될 세전급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세전급여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퇴직금 별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로스 1억이다라고 하면은 연간에 이제 세전으로 받으시는 그러니까 세금과 소득세와 그리고 사대보험을 포함해서 1년에 1억을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별도로 따로 드리겠다. 이게 이제 그로스 개념이고요. 네트는 선생님께서 이제 한 달간 받으시는 월간 받으시는 세후 고정급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정급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본적인 급여와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트 1,000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뭐 가령 퇴직금을 급여의 10%로 책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퇴직금 100만 원 그리고 월간 실수령액인 900만 원 그래서 합쳐서 1,000만 원 이렇게 지급드리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네트 1,000만 원인데 퇴직금을 왜 떼냐 나는 그냥 월 1,000을 고스란히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게 급여 기준이 아니라 급여와 퇴직금을 포함한 개념이 네트 개념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공고 같은 것들 이제 확인하시다 보면은 일부 기업들에서 일부 의료기관에서 네트 1,000 해놓고 퇴직금 별도 이렇게 기재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리고 의료기관들하고 얘기를 나눠봤을 때에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다르게 운영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기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네트 계약을 하실 때 이제 확인하셔야 될 사항들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퇴직금을 포함하는지 아니면은 퇴직금을 제하는지, 그리고 퇴직금은 몇 퍼센트 정도로 산정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퇴직금을 1년 이내에 선생님께서 퇴사하실 때에도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는지.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퇴직연금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은 퇴직연금 운영 규정상 1년 이내 퇴사 시에는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같이 확인하시고요. 이번 급여 확인하시는 김에 그런 과목들마다 그리고 의료기관마다 인센티브 제도를 다르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인센티브 제도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도 같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저도 이제 좋은 이직이라는 게, 선생님들께 좋은 이직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많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좋은 이직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자기 자신한테 맞는 곳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근무를 하는 게 아무래도 좋은 이직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먼저 희망 조건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저희가 근무 조건들을 좀 받다 보면은 어느 것 하나 놓치고 싶진 않거든요, 사실. 근데 아시다시피 선생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모든 조건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곳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희망 조건들을 나열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그리고 내가 이러한 조건들을 의료기관하고 얘기를 나눌 때 어느 정도까지 양보할 수 있고, 내가 이 이상 양보하면 안 되는 마지노선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떤 거를 먼저 챙길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신다면 좀 더 선생님께서 들어가시고 나서도 만족하실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이직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선생님들이 이제 저희 같은 매칭 서비스를 이용을 하실 때도 그렇고, 의료기관들하고 면접을 보실 때에도 그런데요, 되도록이면 이제 능동적으로 다가가시는 게 이제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간혹 보시면은 이제 수동적이라기보다는 병원에서 제시한 조건들 딱 듣고 여기는 맞는데 아닌데 이렇게 딱 판단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의료기관과 선생님과의 관계라든가 저희와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이게 파트너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진행을 해보면은 선생님들의 근무 조건에 대해서 원하시는 근무 조건이 합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시한 정보들보다는 그 조건들을 듣고 내가 이 조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를 더 바라는지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물론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선생님께서 갖고 계시는 이유라던가 근거 역시도 이제 같이 말씀해 주시면은 의료기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 부분을 최대한 수용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좀 더 능동적으로 저희한테 좀 말씀해 주시는 게, 그리고 면접 자리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가 선생님들하고 말씀 나누다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를 좀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면접 자리에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 이러시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또 저희 같은 서비스가 있는 거니까 저희한테 들어보시고 이 조건을 이렇게 조정을 해달라, 이유는 이렇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이제 저희가 선생님께 맞춰 합의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닥터커리어는 의약품 정보 제공 사업을 하고 있는 글로벌 민스 그룹의 계열인 메드랩스의 의사 채용 전문 사업부입니다. 2018년도에 런칭하여 현재까지 이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봉직이들에게는 그에 적합한 의료기관을 추천을 하고, 그리고 의료기관에는 적합한 의료인을 추천한다는 사명으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매출을 급급하기보다는 진짜 좋은 이직을 위해서 좀 많이 좀 노력을 해왔는데요. 앞으로도 당장의 매출보다는 컴플라이언스에 충실한 서비스로서 찾아주시는 선생님들께 좋은 이직 꼭 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